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관련된 종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상당히 강한데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수급에 대한 것을 알면 외인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매수 들어가는 걸 보고서 따라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두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따라 들어가고 따라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일단은 분명히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할 때에 좀 이탈되는 것 같다. 저는 그냥 미련 없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매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치고 상한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좀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는 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뭐 지금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손절치고 급등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손절에 대한 원칙을 깨게 되면 하락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손절을 하고 올라간다. 이거는 그 위치가 많이 빠졌거나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니 내가 왜 손절을 치면 상승이 나오느냐 이러한 분석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게 된 거고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치에서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10몇 프로 빠지고 나서 올라오면 여기에서도 거의 10몇 프로, 뭐 15% 이렇게 올라와야지 손절친 위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본전 또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하락이 나오고 또 거기에 손실이 커지고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절에 대한 것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위치에서 손절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손실에 만족한다. 수익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손실에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어제 특히 좀 말씀드렸던 게 뭐죠? 하나 캔들이 다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밀리면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프로그램 메인 쪽의 매수. 자, 수급만 보면 제약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프로그램 메인 수급. 자, 이렇게 프로그램 들어오죠. 넥사도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죠. LB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을 보시고 아, 이제 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종목의 흐름이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 돌려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딱 끊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단타냐, 중장기냐, 물타기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 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올까? 여기에서 최악의 뭐 제가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드려도 좀 그렇지만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지만 제가 좀 안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HLB에 대한 내용을.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좋은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익절도 안 되시고 손절도 안 되시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최소 몇백 프로는 수익이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 HLB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만 별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 이유는 자꾸 좀 이렇게 확실성도 없고 뭐 좋게 말씀 안 드리니까. 근데 이게 나쁘질 않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제가 최악의 조건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매도에 대한 이거는 넥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HLB 생명과 뭐 제약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물량들이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낮은 가격이고 프로그램에서 또 외인 수급이 들어온다. 이건 들어가야지. 그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왕창 만약입니다. 만약에 왕창 삽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요. 물타기든 또 상승 나올 것 같아서 이러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프로그램과 외인 매도 싹 하고 다시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수가 강하다, 외인에 대한 매수가 강해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냐 중기냐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셔라. 전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수급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나는 오늘 손절 쳤는데 얘네가 들어오니까 또 들어가 봐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밑에서 들어가세요. 올라가나? 올라가나?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밑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손절 쳤는데 말고 올라가죠. 그리고 높은 데서 또 사시죠. 근데 시간이 또 빠지면 또 손실이죠. 역효과가 난다. 굉장히 억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서 사셔야 된다. 사실 거면. 그리고 단타를 볼 거냐, 중장기를 볼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넥스트는 일단은 밑꼬리. 자, 일단은 제가 이 위치상에 대한 거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밑에는 좀 과하게 빠진 게 맞죠. 지금 18% 빠졌잖아요. 너무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쉽게 말릴 수 있었다. 왜? 비어있기 때문에. 말아 올리기가 쉽죠. 물량이.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19,000원에 안착이 된 거다. 근데 시간에 밀렸죠. 그것은 당연히 익절 물량이라고 그러니까 익절을 한 거죠. 여기서 받은.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친.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라는 게요. 조금 빠질 때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손절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손절한 물량을 받았죠. 누군가가. 그러면 이걸 익절을 하죠. 단기적으로 8% 수익인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이렇게 빠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내일 이 위치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시간에 밀리고 내일 반등이 약하면 추가락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건 HLB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약도 마찬가지죠. 제약도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됐다가 어떻게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락.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네, 이 위치. 여기에 대한 변동성. 근데 이제는 아까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빠지면 빠질 때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서 제가 분석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잡고 올라가면 홀딩이지만 내려가면 뭐 정리 아니면 추가락 보는 네, 이런 걸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기준의 이탈, 그리고 자, 뭐 60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로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LB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다 확인을 했죠. 자, 볼게요. 지금 이제 시가에 대한 밀림, 시가가 1분 차트에서 다 확인을 했죠. 이거는 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 5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시작하고 나서 한번 1분만 지지가 되고 밀리고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1봉에서 자, 이게 1봉이잖아요, 이게. 그쵸? 1봉인데 분봉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락, 반등 실패, 하락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하게 밀었던 것 순간 기준에서 이탈되는 물량의 위치를 봐라. 그러면 어디죠?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자, 색깔을 제가 이제 박스를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죠. 이렇게 여기 밀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캔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왜 드렸는지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시면 아신다. 한번 기준이 되는 자리에서요, 물량이 한번 쏟아지면 그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냥 어설픈 물량이 아니라 한번 던져지는 물량은 거기는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즉 여기에 대한 부분 반등, 기술적 반등에 대한 물량을 받아줬지만 이 자리는 이미 물량이 쌓인 거예요. 누르는 게. 반등 실패, 반등 실패, 반등 실패, 아예 시도를 안 하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런 캔들이 왜 나올까요? 이런 캔들이.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물량 또 나오죠. 그리고 받아주는 물량이 나와줬죠. 밑꼬리를 분명히 누군가가 잡아줬다. 외인이든 프로그램이든 뭐 개인이든 일단은 잡아줬다. 근데 지금 여기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로 봤을 때 이 캔들 별거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간에 대한, 자, 이 중간을 잘라 봤을 때 저항 생기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지금 밑에서 물량을 싹 받아서 올려줬는데, 그게 어디다? 이게 밑골이다. 그럼 내일 뭘 봐야 되죠? 내일? 밑꼬리를 잡아서 올렸잖아요, 물량을. 그럼 이거 캔들 분석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이제. 내일은 이 밑꼬리가 어마어마한 누르는 힘이 된다. 그럼 긍정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긍정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의 이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모양이 뭐죠? 이 꼬리만 뚫고 올라오면 돼요. 종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뚫고 올라온다. 뚫고 못 올라오면 기준은 이탈이죠. 이탈된 거예요. 그럼 또 하락을 봐야 돼요. 그럼 내일 만약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음봉이나 뭐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캔들이 하락에 대한 또 기준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물론 적용이 되겠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본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에 대한 지금 이 모양과 자, 이 모양 누르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위치를 맞춰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위치를 못 맞추고 이탈. 그리고 끌어올리지 못하면 또 이탈. 예, 누르는 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에 심리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던져지는 그 물량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개인이든 프로그램이든 외인이든 그 매도에 대한 것을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응에 대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손절 이후에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시간을 그냥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덮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뭐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젠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뭐 빠져봐야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뭐가 빠져봐 벌써 이게 수십 프로죠. 이렇게 여기에서도 아마 이제는 아니겠지라고 해서 또 이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위치에서도 여기랑 똑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안 빠지겠지. 여기는 안 빠지겠지. 이건 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많은 생각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 여기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여기는 얘기가 다르지. 이때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기는. 그럼 이때는 기업에 대한 전 잘 모릅니다. 얘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뭐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난 과정 그래서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밀었고 준비가 끝난 과정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러면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는 과정이다. 그런 준비도 안 된 이때 올라왔던 건 뭐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가 준비가 되고 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냥 상승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까지도 말씀드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차트 분석이 아니라 기업과 재료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는 왜 빠졌고 여기는 왜 올라갔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왜 이런 모양이었지? 여기는 왜 이런 모양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만 그리고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모양을 제가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후에 다른 분들도 뭐 전문가든 유튜버 분들이든 이 내용을 얘기를 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조만간. 빠지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뭐 대면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전 시청하시는 분들을 걱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꼭 나온다라고도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지금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외인 매수 들어오니, 이건 뺄 때 계속, 자, 개인이 털려야 된다. 그쵸? 개인이 털려야지만이 이건 날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 내용이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조정에 대한 것과 뭐 개인의 물량을 세력에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맞아. 개인이 매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 매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개인이 털어야 된다, 그걸 알면 방향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게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미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미?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은 분명히, 그러니까 뭐 결정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무조건 홀딩 할 거야. 그 결정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하락도 생각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에만 갖고서는 홀딩만 이렇게 딱 하나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나는 그냥 하겠다 홀딩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근데 나는 좀 안 될 것 같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손실을 보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털어내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돈보다는 건강이 일단 우선이니까 건강에 대해서 챙기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여기든 반등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반등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반등에 대한 크기와 모습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그냥 차트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결정을 잘 위치를 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클릭을 안 하면 매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저는 작용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지고 좀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돼요. 영상이 길다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집어넣고 영상이 짧다라고 해서 못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하나 말씀드려 봤을 때 연결이 잘 돼서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노마가 헛소리라고 있네, 뭐 말도 안 되는, 거기를 이렇게 좀 맞춰서 딱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밑골입니다. 수급도 중요한데 일단 밑골이 반드시 보시고 내일 장중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